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증여세 1도 없이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과연 증여세 1도 없이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방법이 세 가지씩이나 있을지, 자,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 바라겠고요. 자,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창업자금 증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창업자금 증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은요. 일단 창업자금 증여의 요건은 증여자는 이제 만 60세 이상의 부모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증자는 만 18세 이상의 이제 거주자면 됩니다. 만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증여 재산은 양도세 이제 과세 대상 자산은 안 됩니다. 이제 현금이나 현금 등가물 같은 경우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제 창업자금 증여가 가능한데, 그러면 이제 증여세 계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업자금 증여할 때 이제 과세 표준은 과세가액에서 이제 5억 원을 빼줍니다.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빼주고, 세율은 10%를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과세가액 한도는 30억 원인데, 이제 10명 이상 고용을 할 경우에는 이제 50억 원까지 이제 과세가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과세가액에서 5억을 빼준 과세 표준의 10% 세율을 곱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5억 원까지는 세금 없이 이제 창업자금 증여가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너무나 좋은 제도인데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자녀한테 어떤 그 세금 없이 이제 증여를 좀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과연 이제 이 창업자금 증여를 할 수 있는지 잘 검토하셔서 실행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 창업자금 증여는 이제 사후관리 요건이 있습니다. 이제 증여를 받아서 그 돈을 이제 2년 이내에 반드시 이 창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년 이내에 모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증여를 받은 후에 2년 이내에 반드시 이 창업을 해야 되고, 4년 이내에 증여받은 현금을 이제 다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창업 후에 10년간 이제 사업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제 유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규정이 있기도 합니다. 자, 예외 규정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여자가 사망 시에는, 증여를 해준 사람이죠. 증여자가 사망 시에는 이제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5억 원을 창업자금 증여를 했는데 이 자산이 잘 불어나서 이제 50억 원이 됐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45억 원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제 상속세 부담이 없는 거죠. 그 5억 원에 대해서만 나중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포함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이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이제 창업자금 이제 증여를 했는데 결국 이제 자산이 불어나지 않고 그대로 이제 증여한 만큼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뭐 큰 의미는 없겠죠. 또 이런 점은 이제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증여 공제가 있습니다. 증여 공제가 있는데 한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전 10년간 합산해서 이제 수증자 기준입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 기준으로 배우자로부터는 6억 원이고, 그 다음에 직계 존비속으로부터는 5천만 원, 그 다음에 미성년자인 경우는 2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친족으로부터 1천만 원 이렇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단위이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계속 증여를 한다라고 하면 뭐 5천만 원씩, 즉 자녀들 같은 경우 5천만 원씩 10년 단위로 40년간 증여를 받는다라고 하면 약 2억 원 정도가 되죠. 그런데 이 2억 원을 잘 증식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2억 원, 20억 원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여 공제 금액이 뭐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럴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증여 신고를 해서 증여 공제를 활용하는 게 향후에 이제 부를 이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증여 공제는 이제 수증자 기준이지만 증여세 계산은 좀 다릅니다. 증여세 계산은 예를 들어서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이제 증여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증여 공제는 뭐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던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던 이제 모두 다 합사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할아버지와 수중자 간의 이제 증여세를 따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와 그 다음에 또 이제 자녀 간의 증여세를 따로 계산합니다. 물론 이제 세대 생략 증여인 경우에는 30% 또는 40% 이제 할증이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증여 공제와 증여세 계산은 좀 다르다. 이 점 명확하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자산 양수도가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자산을 양수도 할 경우에 이제 주의할 점이 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일단 양수자의 자금 출처 증빙입니다. 그 자산을 매입하는 이제 사람이 보통 이제 자녀가 되겠죠. 그래서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서 또는 이제 납부서 이런 등을 잘 구비를 해서 이제 자녀가 이제 자금 출처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수도 자산의 이제 평가입니다. 평가를 할 때 이제 그 상증법상 이제 보충적 평가 방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이 있는데, 자산을 평가를 할 때 이제 공시가격으로 할 수도 있죠.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 공시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 사례가액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 나머지 것들은 뭐 공시가격이 될 수도 있고, 감정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수도에 대한 이제 자산의 평가인데, 이 평가는 이제 세법에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뭐 약간 애매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뭐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큰 걱정은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양수도, 자산의 평가를 통해서 양수도 하는 게 일단 이제 부를 이전하는데 좀 유리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금전 거래 시에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매입을 하는데 이제 돈이 좀 부족해서 부모로부터 돈을 좀 꿀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고, 또한 이제 이자를 받는 분은 이제 원천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을 하고 또 원천세 신고를 해야만이 이 부분이 인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자산을 양수도할 때는 이제 이 세 가지를 잘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금 출처, 그다음에 자산의 평가, 그다음에 이제 금전 소비대체 계약서, 이런 것은 잘 준비를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 자식 간에 뭐 저가 거래가 가능하다, 이제 시중에 이런 말들이 많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지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상증법상 이제 시가와 대가 차이가 3억 또는 3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증여세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상증법상으로만 보면 3억 또는 30% 정도 저가로 거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득세법에 이제 또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 시가와 대가 차이가 5% 이상 차이 날 경우에는 이제 부당행위 부인으로 규정을 해서 양도세가 또 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이제 저가 거래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죠. 하지만 만약에 그 비과세 되는 이제 대상 자산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양도세에 관한 이제 부당행위 부인을 이제 소득세법상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제 비과세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대상 자산이 만약에 비과세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이제 저가 거래가 가능할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는 거의 시가에 근접을 해서 거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저가 거래도 이제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이 영상을 주변에 이제 동료 사장님들하고 널리 공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다음에 더 좋은 정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